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토양 오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토양이 오염됐다는 것은 그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기능이라든가 토양이 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토양의 질이 이제 저하되는 걸 이제 오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염된 토양을 이제 개량 또 복원하는 데는 뭐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이런 저기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45쪽에 보면 오염된 토양을 개량하고 복원하는 방법에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 물리적 방법은 반전심경이라든지 객토, 또 배토, 뭐 삭토 이런 거, 그다음에 토목공학적으로 보면 또 뭐 고형화를 시킨다거나 안정화, 열처리, 뭐 기계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고형화, 안정화, 열처리 이런 게 다 물리적인 방법이겠죠. 그다음에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불용화시킨다거나 그 유해 물질을 불용화시키고 또 흡착시키거나 용탈시키고 세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생물학적 방법으로는 미생물과 식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뒤에 가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식물이 이제 오염이 발생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그 식물에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거 그런 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에 보시면은 물리적인 거 스트레스, 뭐 화학적 스트레스, 생물적 스트레스, 인공적 스트레스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물리적 중에서 뭐 건조 온도는 알 수 있겠고 방사선이라든가 범람 이런 것도 물리적에 들어간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 같은 게 있는데 특히 물리적은 방사선, 범람 이런 게 있고 화학적인 게 있습니다. 화학은 염류직적이라든지 영양에 이제 결핍이 된다거나 그다음에 pH가 뭐 높고 낮음에 대해서 그다음에 유기물에 대한 그런 거 그다음에 특히 대기 가스에 대한 것도 화학적인 거에 들어갑니다.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다음에 생물적인 게 있습니다. 생물적인 거 서로 뭐 경쟁한다든가 동물의 먹이 그다음에 병해충 같은 게 이제 또 타감 작용에 의해서 알라로팟이라고 그러죠. 타감 작용에 의해서 생물적으로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균균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함으로써 또 이제 생물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인공적인 게 있는데 뭐 대기 오염이라든가 농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금속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불이라든지 뭐 이제 종자 개량이라든가 이런 거 형질 변경에 따른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습니다. 요 정도 있고 토양의 이제 정의를 그 토양의 질에 대해서 이제 질을 저하시킨다고 그랬는데 오염이라는 게 질을 저하시킨다고 그랬는데 그거 개념을 이제 미국 토양학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347쪽입니다. 토양의 질을 자연계나 인공적인 생태계 안에서 식물과 동물의 생산성을 유지하게 되며 수질을 유지 또는 개선하고 인간의 건강과 거주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토양의 용량을 이제 질이라고 하는데 즉 토양의 질이란 생물적인 생산량과 환경의 질, 그다음에 식물과 동물의 건강이라는 세 가지 생물적인 그 생산량, 환경의 질, 동물의 건강 요 세 가지를 토양의 질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의 이제 질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게 이제 균형을 맞추면서 이 세 가지가 균형을 맞추면서 평행을 유지해야지 토양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환경에 대한 이제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토양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대기가 있고요. 토양을 둘러싼 것 중에는 대기가 있겠고 이제 수계라고 그래서 물, 그다음에 토양 자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이제 환경적인 거 구성 요소 중에서 지역적 균일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범위라든가 시간적으로 균일성에 대해서 이제 그 세 가지를 비교했는데 가끔가다 이제 뭐 구분하는 그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균일하죠. 넓은 범위에 걸쳐서 이제 발생을 하지만 시간적으로 보면은 금방 그 이제 시간이 짧은 시간에
뭐 이제 그 대기의 영향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적죠. 영향을 적게 받죠. 그죠? 시간 엄청 변동이 심하다는 거죠. 대기 같은 경우. 수계 같은 경우는 한 중간 지역이나 시간적으로 한 중정도 되고, 토양 같은 경우는 그 적은 지역에서 이제 발생, 오염을 얘기 든다면 적은 지역에서 발생을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오래 지속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대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개념을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의 오염원을 이제 구분하는데, 이건 뭐 몇 년 전 시험에는 잘 나왔던 문제인데, 점 오염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발생한 지점을 이제 정확히 찍어낼 수 있는 그거. 그 다음에 비점 오염원이라고 그래서 이 넓은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지점을 확실히 찍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비교적 이게 정확한 지점, 이거 오염이 발생했는데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350쪽에 보시면 점 오염원, 비오염원, 그래서 7-3의 표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점 오염원이라는 거는 이제 그 폐기물 매립지라든지, 그 다음에 대단히 가축 사육장, 그 다음에 산업지역, 건설지역, 그 다음에 운영 중인 광산, 송유관, 유류 및 유독 저장물질 시설 및 그 다음에 유독 저장 시설만이 토양환경보전법의 이제 관리 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 오염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거기서 발생을 오염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점 오염은 우리라고 하고, 비점 오염은 한번 보면 농약 및 화학 비료의 장기적인 연용이라든가 휴폐광산의 광이나 폐석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부터 유출되는 중금속, 뭐 산성비, 방사선 물질, 이런 거는 비점 오염이 되겠죠. 왜냐하면 딱 찍어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 지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도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농약을 많이 썼던 지역이다 그러면 그 넓은 지역으로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구분 못하는 거를 비점 오염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가끔가다 났었는데요. 이거는 뭐 개념 잡기 쉽겠죠. 이게 구분할 줄 알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양 측정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염된 거를 어떻게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망하고 지역망으로 이렇게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51쪽에 보면 토양 측정망 구성해 갖고 보시면 전국망은 그 전국 토양 오염 개항 파악 및 토지 용도별 지역 상시로 매년 이렇게 이제 매년 아니면 그 경년으로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는데요. 전국망이라는 거는 이제 전국적인 오염 형태를 하는데, 측정 항목으로 보시면 6개의 그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크롬,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종류의 시안하고 페놀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카구, 수납, 시급해, 이제 시급해다. 그래서 카드 수납 시급해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그 지역적으로도 이제 매년 아니면 경년 이렇게 해서 토양 오염별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6가지 지정했다가 여기에 플러스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2가지 이제 전국망 했던 2가지에다가 유기인이라든가 PCB라든가 유류, pH 같은 거 항목을 더 추가해서 이제 그 지역망으로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 지역망이 더 많은 거를 측정을 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정하는 항목 6개 2개하고 그 6개 5개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망, 지역망 이렇게 측정하는 거를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소의 오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이제 질소하고 인입니다. 질소하고 인은 그 비료로도 많이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토양이 오염이